서울의 심장부, 눈부신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KH 파이낸셜 그룹의 본사,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른 아침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유나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 거대한 공간의 정적을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며 숨을 골랐다. 그녀는 오늘부터 이곳의 특별 전략 기획팀 인턴이었다. 서류상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하게 평범했다. 지방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몇몇 공모전에서 입상 경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지원자로 보였다. 하지만 그 평범한 가면 뒤에는 몇 년간 치밀하게 갈고 닦은 복수심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이 건물의 가장 높은 층, 그룹 전체를 냉철하게 지배하는 총재, 강지한 캥제이 한이었다. 10년 전 KH그룹의 무자비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나는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강지한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나는 배정받은 35층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자리는 거대한 유리창에서 가장 먼 구석자리였다. 유나나 씨, 환영합니다. 저는 박 팀장입니다. 중년의 남자가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특별 프로젝트 팀이라지만 인턴이 할 일은 자료 정리와 회의록 작성 정도일 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신입에 대한 기대감 따위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하나는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팀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높여 순진무구하고 열정 넘치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며칠 동안 하나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복잡한 재무 자료를 단순 복사하는 일에도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고 선배들의 커피 심부름에도 기꺼이 달려갔다. 팀원들은 그녀를 순진한 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수룩해 보이는 태도와 달리 그녀의 눈과 귀는 사무실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 모든 대화 조각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KH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 보안 등급, 그리고 강지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다. 인턴 생활이 2주째 접어들던 수요일 오후, 사무실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재님 오신다. 전부 회의실로 집결해. 박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전 직원이 사시나무 떨듯 긴장했다. 강지한 총재가 직접 주관하는 주간 전략 회의였다. 하나는 인턴이라는 이유로 회의실 가장 구석, 음료와 다과를 준비하는 테이블 옆자리에 겨우 앉을 수 있었다. 심장이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원수를 가까이서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와 함께 강지한이 들어섰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냉정함과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았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어떤 빛도 투과시키지 않을 것 같은 깊고 어두운 눈동자.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안드로이드에 가까워 보였다. 회의는 넥수스라는 코드명의 신규 AI 기반 투자 플랫폼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박 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넥서스 플랫폼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강제하는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다. 강지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 팀장. 30%의 근거는 어디에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박 팀장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백테스팅 결과가. 강지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백테스팅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 아닌가. 이 프로젝트에 수천억이 투입된다. 그런데 고작 기대만으로 보고서를 올린 건가? 그의 질책에는 분노가 아닌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기계의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분위기가 얼어붙은 그때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변동성이 아니라 데이터 오염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던 회의실에서는 분명하게 들렸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구석,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인턴 유나나에게로 향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유나나 씨, 지금 무슨. 강지한의 검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하나를 향했다.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나는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순진한 인턴의 가면을 다시 꺼내들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혼잣말을. 그녀는 당황한 듯 두서없이 말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다. 강지한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총재가 지금 흥미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상한 점이라 계속해봐. 그의 명령 같은 허락의 하나는 숨을 집어삼켰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연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정리했던 보고서 사본을 집어들었다. 저는 그냥 여기 3분기 사용자 데이터와 4분기 예측 모델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4분기 예측 모델이 이미 3분기 데이터를 학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예측이 아니라 그냥 복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온 것일 수도. 죄송합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인턴인데. 그녀는 결정적인 말을 던진 뒤 곧바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깎아내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펼쳤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 팀장과 개발팀 임원들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하나의 지적은 데이터 오염, 데이터 컨태미네이션, 즉 AI 모델 훈련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를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었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가 기초적인 실수 하나로 인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이 순진해 보이는 인턴 하나가 발견해낸 것이다. 강지한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겁에 질린 표정,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 그리고 그 모든 연기 뒤에 숨겨진 순간적으로 번뜩였던 날카로운 지성의 빛을 샅샅이 훑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저 순진한 얼굴과 방금 전 프로젝트의 핵심을 꿰뚫어 본 날카로운 분석력 사이의 거대한 불일치를.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이 왕국에서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난 기분이었다. 강지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박 팀장에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가기 직전 구석에 서 있는 하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유나나 인턴, 내일 아침 8시까지 내 사무실로 보고서 제출해. 방금 말한 내용, 네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지 정리해서. 그는 순진한 척하는 그녀의 가면을 단번에 찢어버릴 듯한 차가운 명령을 내리고는 회의실을 나갔다. 하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강지한에게 서서히 접근하여 그의 신뢰를 얻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의도치 않게 자신의 칼날을 너무 일찍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 더 최악인 것은 강지한이 그 칼날을 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는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복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흥미로운 장기말 혹은 위험한 침입자로서. 다음 날 아침 7시 50분 윤하나는 KH 그룹 본사 건물의 최고층 총재 비서실 입구에 서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었다. 하나는 순진한 인턴이 운 좋게 발견한 몇 가지 의문점을 어설프게 정리한 버전. 다른 하나는 넥서스 프로젝트의 데이터 구조적 결함과 AI 모델의 과적합, 오버피팅,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 전문가 수준의 버전이었다. 강지한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한 그녀의 시험지였다. 윤하나 씨 총재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빈틈없는 태도의 김 비서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총재실은 거대했지만 사치스럽기보다는 기능적이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강지하는 책상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보고서.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번째 보고서, 즉 그녀의 진짜 실력이 담긴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승부수였다. 그의 앞에서 어설픈 연기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강지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보고서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지는 것을 하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걸 윤하나 씨가 직접 작성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배어 있었다. 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네, 데이터 분석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연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유지했다. 강지하는 태블릿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몇 분간 침묵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하나뿐만 아니라 마침 들어오려던 김비서까지 놀라게 했다. 김비서, 윤하나 인턴의 자리를 오늘부터 내 사무실 안으로 옮기도록. 넥서스 프로젝트가 재정비되는 동안 임시보좌 역할을 맡긴다. 김비서는 놀란 표정을 애써 감추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총재 직속 임시보좌. 이것은 그녀의 계획을 수년 앞당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호랑이 굴 바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강지한이 그녀의 정체를 의심해서 감시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인가? 총재님, 저는 아직 인턴이고 이런 중책은. 그녀가 당황한 척하며 말끝을 흐리자 강지한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나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연기하는 것은 더더욱. 그의 차가운 말에 하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날 오후부터 하나는 총재실 구석에 마련된 임시 책상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곳은 KH그룹의 심장부였고 모든 최고 등급의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다.
그녀는 강지안의 모든 회의에 배석해야 했고 그가 검토하는 모든 서류를 미리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하루 18시간을 그의 감시 아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순진한 척하는 가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대신 그녀는 유능하지만 과묵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조수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강지아는 그녀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그는 방대한 양의 시장 분석 자료를 던져주며 30분 안에 핵심만 요약해라고 지시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 간의 지분 구조표를 보여주며 여기서 가장 비효율적인 연결고리가 어디지? 라고 불쑥 질문했다. 하나는 지난 몇 년간 복수를 위해 쌓아 올린 모든 지식과 분석력을 동원해 그의 시험을 통과해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했다. 그녀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수록 강지안의 시선은 더욱 집요해졌다. 하나는 이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감시망 속에서 몰래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기회는 그가 자리를 비우는 짧은 순간들이었다. 그녀는 그의 컴퓨터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사용하는 내부 서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USB 형태의 스니핑 장치를 자신의 책상 밑에 교묘하게 설치했다.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강지안과 가까이서 일하면서 하나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강지안은 소문처럼 무자비한 괴물이나 탐욕스러운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극단적인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똑같이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운동으로 시작해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고 식사는 대부분 간단한 샐러드나 샌드위치로 해결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으며 언제나 홀로 거대한 성에 갇힌 왕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던 중이었다. 하나가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총재실 안쪽 휴게실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강지안이 소파에 기대앉아 미간을 짚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고통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극심한 편두통인 듯했다. 총재님, 괜찮으십니까? 약이라도.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손을 들어 저지했다. 신경 쓰지 마.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서실의 탕비실로가 따뜻한 꿀차와 진통제를 가져왔다. 따뜻한 물입니다. 드시고 조금 쉬시는 게. 그녀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약을 내려놓았다. 강지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깊은 고독과 피로감을 하나는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원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며칠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하나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고성을 들을 수 있었다. 강 총재, 지금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안 때문에 협력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네. 선대 회장님께서 일궈놓으신 공든 탑을 무너뜨릴 셈인가. 목소리의 주인은 KH그룹의 창립 공신이자 강지안의 숙부뻘인 강만호 부회장이었다. 그는 선대 회장, 즉 강지안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구시대의 인물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빠져나갔다. 강지안은 마지막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하나는 그가 넥타이를 미세하게 고쳐 매는 동작에서 극도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강지안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하나가 퇴근 인사를 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통유리창 밖에 야경을 보며 서 있었다. 윤하나 인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가 보기에 내가 틀린 것 같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하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구조 조정안 자체는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단기적인 출혈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KH의 체질을 개선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지안이 작게 비웃었다. 그렇지, 논리. 하지만 저들은 논리가 아니라 의리와 관습으로 움직이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유산들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 강지아는 선대회장의 방식을 부정하고 KH를 새롭게 바꾸려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람들이 모두 그의 적이 되어 있었다. 하나는 깨달았다. 강지아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낡은 제국을 개혁하려다 사방에 고립된 젊은 황제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독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하나는 자신의 책상 밑에 숨겨둔 스니핑 장치를 바라보았다. 장치는 지난 며칠간 강지안의 서버 접근 기록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복수.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 온 유일한 이유였다. 그런데 왜 지금 그녀의 마음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냉철하고 무자비해야 할 복수의 칼날이 강지안이라는 남자의 예기치 못한 고독과 마주치면서 무뎌지기 시작한 것일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는 여전히 원수일 뿐이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KH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아침 9시 정각,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포스트의 일면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다. KH그룹 미공개 넥서스 프로젝트 이용한 조직적 시세 조종 의혹, 강지안 총재, 내부 정보 이용 사익 추구. 기사는 충격적일 만큼 상세했다. 넥서스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이 불법적으로 계열사 주가 관리에 동원되었으며 그 모든 자금 흐름의 정점에 강지안 총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KH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그룹 전체의 시가 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로비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총재 비서실의 전화는 불통이 될 지경이었다. 윤하나의 책상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마우스를 쥔 채 모니터에 떠오른 붉은색 주가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바라던 복수였나? 강지안의 몰락? 그는 지금쯤 기자들을 피해 비밀 통로로 출근하고 있을 터였다. 속이 시원해야 했다. 10년간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기사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지만 그녀가 지난 몇 주간 지켜본 강지안의 방식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불법을 저지를 지언정 이렇게 허술하고 천박한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총재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하나는 김 비서와 함께 문 밖에 남겨졌다. 하지만 유리벽 너머로 격앙된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강만호 부회장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의 붉어진 얼굴과 과장된 손짓은 분노를 여실히 드러냈다. 강 총재,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선대 회장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추잡한 스캔들에 휘말릴 수 있나. 다른 이사들도 가세했다. 주주들의 소송이 빗발칠 겁니다. 당장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건 그룹 전체에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수많은 화살이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안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동도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 억울함 같은 인간적인 감정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이성만이 번득였다. 하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이사회의 실시간 회의록 작성을 위해 연결된 내부망을 주시했다. 표면적으로는 회의록을 정리하는 임무였지만 그녀의 손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기사에 출처, 이 완벽한 타이밍에 터진 내부 고발의 진원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복잡한 이유로 빠르게 뛰었다. 만약 이것이 강지한의 자작극이거나 그의 실수가 맞다면 그녀의 복수는 이대로 끝난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녀는 언론사에 최초로 제보된 데이터 패킷의 경로를 역추적했다. 제보자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위장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몇 겹의 프록시 서버와 암호화된 VPN을 거치자 마침내 데이터의 발신지가 드러났다. KH그룹 내부 서버가 아니었다. 홍콩에 서버를 둔 유령 회사 셀 컴퍼니의 IP였다. 하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내부 고발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외부의 공격이었다. 손가락이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KH의 재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강지한이 부여한 임시 보좌 권한은 그녀에게 상상 이상의 접근성을 허용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그 유령 회사는 최근 KH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는 대규모 공매도 숏셀링 포지션에 베팅해 있었다. 그리고 그 공매도 주문을 넣은 투자사의 이름은 블랙크레센트, 블랙크레센트. 그 이름을 본 순간 하나의 머릿속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은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해외 투기 자본이었다. 그들의 방식은 항상 같았다. 대상 기업의 치명적인 스캔들을 조작해 터뜨리고 주가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뒤 공매도로 1차 수익을 얻고 이어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방식이었다. 아버지가 당했던 방식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강지한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KH그룹 전체,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전쟁이었다. 강만호 부회장을 위시한 9세대 임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눈앞의 스캔들에만 매몰되어 강지한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성문을 여러 적을 불러들이는 꼴이었다. 하나는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지금 이사회실에서 강지한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을 것이다. 그녀가 이대로 침묵한다면 강지한은 실각할 것이고 블랙 크레센트는 승리의 축배를 들며 KH를 해체할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KH그룹의 완전한 파멸이라는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적어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끌어들일 괴물은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심 저편에 묻혀있던 정의감과 그녀 자신도 몰랐던 선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강지한이 떠올랐다. 홀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유산과 싸우던 그의 고독한 뒷모습. 개혁을 위해 기꺼이 적을 만들던 그의 냉철한 결단력. 그가 무너지면 이 거대한 배는 그대로 침몰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그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홍콩 서버의 접속 로그, 블랙 크레센트의 공매도 포지션 데이터, 그리고 기사에 사용된 조작된 넥서스 프로젝트 데이터와 실제 내부 데이터의 비교 분석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보고서로 압축하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문제는 전달 방법이었다. 그녀가 나서는 순간 그녀의 정체는 물론이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불법 해킹 행위가 드러날 터였다. 그녀는
총재실에서 근무하며 파악해둔 강지한의 비상 연락망을 떠올렸다. 그는 공식적인 채널 외에 극도로 보안이 강화된 개인 암호화 태블릿을 사용했다. 그녀는 그 주소를 알고 있었다. 하나는 즉시 공용 네트워크로 위장된 외부 노드를 통해 파일을 전송했다. 파일은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었고 발신자는 완벽하게 세탁되었다. 그녀는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 한 줄을 보냈다. 진짜 적은 회의실 밖에 있습니다. 이사회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의 문이 벌컥 열리고 강만호 부회장이 씩씩거리며 걸어 나왔다. 강 총재,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겠다? 좋아, 30분 주겠네. 30분 뒤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발의하겠어. 그가 문을 쾅 닫고 사라졌다. 안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강지아는 최후의 통첩을 받은 셈이었다. 하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파일이 지금 도착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리병 너머로 강지안이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꺼내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첨부된 파일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했다. 파일을 다 읽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강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이사회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강만호 부회장을 불렀다.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 당장 돌아오시죠.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 하니까. 강지아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강 부회장과 임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하나는 자리에서 굳어진 채 숨을 죽였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10년간 증오해온 원수에게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심장은 혼란으로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강지안이 회의실로 돌아간 후 문은 굳게 닫혔다. 유나나는 자신의 자리에서 숨소리조차 죽였다. 그녀가 전송한 데이터는 KH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원수가 그 패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이사회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저녁 8시가 넘어 마침내 문이 열렸다. 하지만 걸어 나오는 임원들의 표정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다. 분노와 경악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일종의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강만호 부회장은 땀으로 셔츠가 흠뻑 젖어 있었고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강지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총재, 자네 말이 맞았네. 이건 전쟁이었어. 필요한 건 뭐든 말하게. 이 늙은이도 아직 뼈다귀는 씹을 힘이 있으니. 구시대의 적대자가 순식간에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블랙 크레센트의 공격은 강지안이 제시한 익명의 제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었다. 강지안은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언론에는 외부 투기 세력의 조직적인 시장 교란 시도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역공을 펼쳤다. KH그룹의 법무팀과 재무팀은 밤낮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격렬한 공방 속에 바닥을 다졌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긴 듯 보였다. 총재실은 이제 KH그룹의 워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워룸의 일원으로 유나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지아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익명의 제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어떻게 그 완벽한 타이밍에 자신의 개인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다. 유나나 씨. 블랙 크레센트가 노리는 건 단순한 주가 차익이 아니야. 그들은 KH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있어. 과거의 부실 채권, 불투명한 MA 기록, 모든 조언이 샅샅이 뒤져봐. 그는 그녀에게 선대 회장 시절, 즉 그의 아버지가 그룹을 경영하던 시대에 모든 기밀 MA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부여했다. 하나는 그 명령을 받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그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과거의 어둠 속을 파헤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본래 목적인 복수의 증거를 찾는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회사를 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임무가 된 것이다. 그녀는 밤낮으로 서버에 접속해 수십 년치의 자료를 검토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지만 그녀의 마음은 두 개의 자아로 분열되어 고통스러웠다. 강지안을 돕는 유능한 보좌관의 자아와 강지안의 파멸을 노리는 복수자의 자아.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 사무실에 강지안과 하나 단둘만 남았다. 모두가 퇴근했지만 블랙 크레센트의 2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두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나는 수백 개의 파일 속에서 마침내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세진정밀 M.A. 최종 보고서.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세진정밀. 그녀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쳐 일구었던, 그리고 KH그룹에 의해 처참하게 빼앗겼던 바로 그 회사의 이름이었다. 손이 떨려왔다. 이것이 그녀가 10년간 찾아 헤매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파일을 열기 전 조심스럽게 강지안을 살폈다.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해외 지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회사를 방어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보고서는 냉혹하고 철저했다. 세진 정밀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자금줄을 막고 내부 임원을 매수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하다 무너졌는지 그 모든 과정이 숫자로 환원되어 있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범죄의 최종 승인자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 최종 승인자 서명란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녀는 그곳에서 강지한이라는 이름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당시 기획실장으로서 이 모든 일을 주도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이름은 강지한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힘있는 필체로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명예회장 강만국. 강지한의 아버지,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병상에 누워있는 KH그룹의 선대 회장이었다. 하나는 혼란에 빠졌다. 강지한이 아니라고? 물론 그가 실무자로서 관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악한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도장을 찍은 것은 그의 아버지였다. 그녀의 복수의 대상이 모호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파일을 닫으려던 순간 문서 하단의 작은 주석 푸트뉴트 이 눈에 들어왔다. 참조 개인 보안 폴더 4 B 재조사 검토 중 개인 보안 폴더 4 B 그것은 강지한이 총재로 취임한 이후 생성된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비밀 디렉토리였다. 하나는 자신이 받은 임시 권한으로는 그곳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유난하였다. 지난 몇 주간 강지한의 곁에서 그의 업무 패턴, 그의 키스트로크,
그의 보안 습관을 분석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기술과 강지한에 대한 관찰을 결합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작업 끝에 마침내 보안이 뚫렸다. 4. B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세진정밀뿐만 아니라 선대회장 시절에 자행된 수십 건의 의심스러운 MA 파일들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파일 옆에는 강지안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세진정밀 제조사 메모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강지안의 냉철한 문체로 하지만 그 안에 미세한 분노가 느껴지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선대 회장의 방식은 구시대적이며 야만적이다. 기술 탈취 목적의 명백한 불법 MA, 피해자 윤호호 대표, 일가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단, 강만호 부회장 및 9세대 임원들의 연루가 깊어 그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전면 공개는 시기상조, 장기적인 정상화 방안을 찾을 것. 날짜는 2년 전 그가 총재로 취임한 직후였다. 하나는 모니터를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강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부정을, 아버지의 죄를, 그는 그녀의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으려 홀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이 모든 과거의 잘못을 조사하고 심지어 그녀의 가족에 대한 보상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10년 묵은 복수심이 순식간에 길을 잃었다. 그녀가 증오해야 할 대상은 강지한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강만국이었다. 하지만 그 아들인 강지한은 그 죄를 씻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에게 칼을 겨누려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자라나고 있던 어떤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보고 있지? 강지한이었다. 그가 어느새 화상회의를 마치고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하나의 모니터를 향해 있었다. 그녀가 삽입 폴더를 열어둔 바로 그 화면을. 새벽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총재실, 강지한의 낮은 목소리가 유나나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뭘 보고 있지? 그녀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창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모니터에 떠 있는 4B라는 폴더명과 그 안에 세진정밀, 제조사 메모라는 파일명을 정확히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과 그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동시에 발각된 순간이었다. 하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모든 연기, 모든 가식은 소용없었다. 해명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기계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내 개인 보안 디렉토리를 해킹한 경위와 목적, 전부. 그는 그녀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블랙 크레센트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던 중 그들의 다음 목표가 선대 회장님의 과거 MA 비리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접근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었다.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다. 강지하는 그녀를 몇 초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방화벽을 뚫을 정도의 실력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래서 뭘 찾았지? 그가 물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는 결심했다. 세진 정밀건을 포함한 과거의 오류들을요. 그리고
총재님께서 그것들을 바로잡으려 하셨다는 것도요. 강지한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내 방식대로. 그가 말을 잘랐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았고 그녀도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패를 확인했다. 강지아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블랙 크레센트와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소란도 용납하지 않는다. 네가 본 것, 네가 아는 것 전부 잊어.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선을 넘지 마. 그것은 해고 통보가 아닌 살얼음판 같은 경고이자 기묘한 임시 동맹의 확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 필요했고 그녀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관계를 눈치챈 사람이 또 있었다. 바로 강만호 부회장이었다. 블랙 크레센트 사태를 맞아 강지한과 임시 휴전을 맺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카의 목을 조일 칼을 찾고 있었다. 그의 눈에 총재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모든 기밀회의에 배석하는 인턴 유나나는 가장 거슬리는 존재였다. 그녀는 강지한의 새로운 방식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구시대의 인물인 강만호에게는 제거 대상 1호였다. 저 계집애 뒷조사 좀 해보게. 강만호는 자신의 수족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인턴이라기엔 총재의 신임이 너무 두터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알아내. 그의 정보망은 KH그룹 내부에 수십 년간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부회장님, 유나나 본명입니다. 그런데 아비가 10년 전 세진정밀 대표였던 윤태식입니다. 보고를 받은 강만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세진정밀. 그것은 강지한의 아버지 강만국 회장과 자신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승리 중 하나였다. 그는 곧이어 터져나오는 광소를 참을 수 없었다. 하늘이 돕는구나. 원수의 딸을 제국의 심장에 들여? 강지한 그 똑똑한 놈이 결국 여자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군. 그는 이것이 강지한을 제거할 완벽한 무기임을 직감했다. 강만호는 즉시 내부 감사팀의 핵심 인물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모두 강만국 회장에게 충성했던 그림자 세력이었다. 강 총재가 피해자의 딸을 매수해 비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네. 선대 회장님의 업적에 먹칠을 하고 회사를 통째로 넘기려는 속셈이야.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 강지한을 아버지를 배신한 폐륜아이자 회사 기밀 유출범으로 몰아갈 함정을 팠다. 며칠 뒤 유나나에게 내부 감사팀의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넥서스 프로젝트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대질 신문이었다. 하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가 들어선 회의실에는 강만호 부회장을 비롯한 올드보이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먹이를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번뜩였다. 유나나 씨, KH그룹에 입사한 진짜 목적이 뭐지? 강만호가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가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총재의 개인 계좌에서 유나나 씨의 차명 계좌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 내역이야. 감히 원수의 딸을 끌어들여 회사를 팔아넘기려 해. 그들이 내민 증거는 조악했지만 세진정밀 대표의 딸이라는 그녀의 신분과 결합하자 치명적인 설득력을 가졌다. 하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함정이었다. 그녀는 그런 돈을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강만호는 승리를 확신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 총재를 끌어내리고 너를 스파이 혐의로 고발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그 돈은 내가 승인했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한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모든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지한은 강만호의 앞에 서서 그가 내민 가짜 증거들을 찢어버릴 듯이 노려보았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의 딸 말입니다. 그 원수를 만든 게 누구였습니까? 강만호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총재, 지금 이게 무슨 횡령과 기밀 유출을 시인하는 건가? 강지아는 비웃었다. 횡령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내가 총재로 취임한 직후부터 준비했던 선대 회장 시절의 과오 청산 작업. 그중 세진정밀건의 공식 보상 절차 보고서입니다. 윤하나 씨는 피해자의 정당한 유가족으로서 협의 대상자였고 보안 유지를 위해 내 직속으로 두었던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당당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강만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거짓말.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강지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럼 10년 전 세진정밀의 기술을 통째로 삼키고 윤태식 대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 그 최종 보고서에 서명한 것이 부회장님 당신이라는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지혜는 강만호의 함정을 역이용해 10년 전의 범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는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동시에 강만호 부회장을 그 죄의 공범으로 묶어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도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강지아는 모든 임원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이 모든 혼란은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내 불찰입니다. 이 보상금은 이미 내 개인 재산에서 지급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사회에 내 거취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아버지의 후광과 완벽한 통제력을 스스로 버렸다. 그가 하나를 구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자신의 왕좌 그 자체였다. 그날 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총재실. 강지아는 평소와 달리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푼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준비했다던 보고서도 개인 재산으로 지급한 보상금도 모두 그녀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강지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피로감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자각에서 오는 미묘한 상처가 어려 있었다. 강만호가 노린 건 네가 아니야. 처음부터 나였지. 넌 그저 내가 곁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한 표적이 된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너 하나 때문에. 그가 말을 이었다. 지난 2년간 내가 쌓아올린 모든 계획이, 내 모든 통제력이 무너질 뻔했다. 그것은 분노에 찬 질책이었지만 하나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기계가 아닌 인간 강지안이 처음으로 내보인 약한 소리,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윤하나라는 유일한 변수가 생겼음을 인정하는 처절한 고백이었다. 그 순간 하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1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복수심이라는 단단한 벽이었다.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 그녀의 원수였던 그 남자가 지불한 희생의 무게가, 그리고 그의 지독한 고독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할 수 없었다. 강지안의 고백 아닌 고백이 총재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너 하나 때문에 내 모든 통제력이 무너질 뻔했다. 그 말은 윤하나의 심장을 관통했다.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거대한 기둥이 그의 지친 음성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파괴하려 했던 남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왕좌를 걸었다.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증오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하나는 더 이상 그를 속일 수 없었다. 아니,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의 피로에 젖은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진실을 꺼내놓지 않는다면 그녀는 영원히 과거의 유령으로 남게 될 터였다. 총재님은 절 구하려 하신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총재님은 총재님 자신을 구하려 하신 겁니다. 제가 총재님의 과거가 될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강지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슨 뜻이지? 하나는 그의 책상으로 걸어가 자신이 열었던 세진정밀 파일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그 옆에 10년 전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을 열었다. 세진정밀 윤태식 대표, 부도 항의 분신 시도 중퇴, 낡은 흑백 사진 속 절망에 빠진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제 이름은 윤하나입니다. 10년 전 KH의 모든 것을 빼앗긴 세진정밀 윤태식 대표의 딸입니다. 하나는 모니터를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강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부정을, 아버지의 죄를, 그는 그녀의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으려 홀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이 모든 과거의 잘못을 조사하고 심지어 그녀의 가족에 대한 보상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하나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확고했다. 저는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강지한, 당신이 제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가장 완벽한 제국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이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위장신분, 해킹, 의도적인 접근,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연극이었음을 강지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통유리창을 향해 섰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등 뒤에서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의 실루엣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해 보였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그래서 지금은 뭐지? 내 보안 폴더까지 열어봤으니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범이었다는 건 알았겠군. 복수의 대상이 바뀌었나? 아니면 동정이라도 하게 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다. 총재실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지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무표정이 아니라 거대한 충격이 모든 감정을 마비시킨 상태의 무모였다. 그는 그녀가 피해자의 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하필 10년 전 자신이 제조사를 명령했던 바로 그 세진정밀의 딸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의 가장 큰 죄책감의 근원이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당신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천진한 척 다가가 당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격한 감정에 잠겨들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내 대신 칼을 맞는 겁니까? 왜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녀는 울부짖음과 고백 사이에 어딘가에서 절규했다. 당신을 증오해야 하는데, 당신을 미워해야 내 삶이 증명되는데, 왜 나는 당신이 아픈 게 더 아픈 겁니까? 천진한 척 다가간 그녀, 복수하려 했지만 총재에게 빠져버렸다. 그녀의 삶은 이 잔인한 문장 그대로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원수일지도 몰랐던 남자를,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수도 있었던 남자를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랑하게 되어버렸다. 강지아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절규 어린 고백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이 여자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뻔했던 이 여자가 감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유나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넌 내게 복수하러 왔어. 난 내 아버지의 원수나 다름없어. 그런데 날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복수하려 했지만 당신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심을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복수,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심장까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내던졌다. 이제 그가 그녀를 처벌하든 버리든 그것은 그의 몫이었다. 강지아는 그녀의 젖은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고백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자신과 똑같은 고통, 똑같은 고독,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망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통제해야 할 변수나 감시해야 할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이자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가 한 번도 내보인 적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어리석군 유나나.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나 같은 놈을 사랑하게 되다니.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실수를 한 거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거다. 내 아버지의 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상관없습니다. 강지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이 대답을 기다려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 거대한 성에서 항상 혼자였다. 강만호 부회장과 올드보이들. 그들은 내 아버지가 만든 괴물들이야. 그들은 블랙 크레센트보다 더 위험해. 그들은 KH를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 할 거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동맹이 필요해. 강지한의 눈빛이 다시 냉철한 총재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냉철함 속에는 이제 하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네가 가진 기술,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 네가 가진 복수심, 그리고 내가 가진 죄책감, 이 모든 것을 합쳐야 해. 하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진실이라는 이름의 동맹. 강지한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힘은 견고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하지 마. 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내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일해. 나와 함께 이 썩어 빠진 제국을 밑바닥부터 뒤집는 거다. 할 수 있겠나, 유나나?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함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자는 제안이었다. 하나는 잡힌 손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그의 복수가, 아니, 그들의 정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운명의 날이 밝았다. KH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그룹의 운명과 강지한의 거취, 그리고 유나나의 복수가 한데 얽혀 결판나는 마지막 무대였다. 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강지한이 전략적으로 입장을 허용한 주요 경제지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블랙 크레센트 사태와 총재 불신임 안건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총회의 시작과 동시에 강만호 부회장이 의장석을 차지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으로 번들거렸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KH그룹이 한 사람의 독단과 무능, 그리고 부도덕함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단상 아래 피고인처럼 앉아있는 강지한에게 향했다. 강지한은 평소처럼 완벽한 수트 차림에 미동도 없는 표정이었다. 강만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강지한 총재는 블랙 크레센트의 공격을 막아내기는커녕 그들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폭탄을 터뜨렸다. 그룹의 심장부인 총재실에 10년 전 우리 그룹에 의해 파산한 세진정밀, 윤태식의 딸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원수의 딸을 비서로 썼다고 제정신인가. 강만호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에게 모든 기밀 정보를 넘겨주며 아버지의 업적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이자 선대 회장님에 대한 패륜입니다. 그는 총재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강지한 총재의 해임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반대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강만호의 말을 잘랐다. 강지한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강만호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강만호 부회장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블랙 크레센트 사태 말입니다. 강지한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의 데이터 로그가 떠올랐다. 블랙 크레센트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은 제 사무실이 아닙니다. 바로 부회장님 라인의 재무팀 서버입니다. 강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총재인 저를 흔들기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한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분석된 접속 기록과 자금 흐름도가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올드보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둘째, 강지한이 숨을 골랐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시간이었다. 윤하나 씨의 건말입니다. 강지한이 장내 뒤편을 바라보았다. 제 첫 번째 증인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하나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인턴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차갑도록 침착했고 그 눈빛은 복수의 대상이었던 모든 이들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강지한의 옆 증인석에 섰다. 제 이름은 윤하나, 세진정밀 윤태식 대표의 딸이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명확하게 울렸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 아버지를 파멸시킨 진범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다. 세진정밀 MA 최종 보고서. 10년 전에 그 기밀 문서였다. KH그룹은 당시 세진정밀의 특허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도를 유도했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인 MA를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 하나는 스크린의 서명란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두 개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선대 회장 강만국, 그리고 당시 기획본부장 강만호. 바로 강만호 부회장 당신입니다. 강만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건 조작이야. 감히 죽은 선대 회장님을 모독해.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이 모든 혼란의 정점에서 강지한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윤하나 증인이 말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순간 장내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 것이다. 강지한은 단상에 걸린 아버지, 강만국의 거대한 초상화를 돌아보았다. 지난 2년간 저는 총재로서 선대 회장 시절 자행되었던 수많은 과오들을 비밀리에 재조사해 왔습니다. 세진정밀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는 다시 주주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결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KH그룹의 총재로서 그리고 강만국 회장의 아들로서 강지아는 허리를 숙였다. 90도 완벽한 사죄의 각도였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피해자분들, 그리고 윤태식 대표의 유가족인 윤하나 씨에게 그룹을 대표하여 그리고 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총재의 공개적인 사과, 그것은 KH그룹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아는 허리를 펴고 강만호 부회장을 직시했다.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강만호 부회장을 비롯한 불법 MA 관련자 전원을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내 놈이 감히 강만호가 절규하며 달려들려던 순간 총회장의 뒷문이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강지한이 그들을 향해 말했다. 여기 KH그룹의 과거 비리 내역과 관련자들의 증거 자료 일체입니다. 여기에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제 아버지 고 강만국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강만호와 올드보이들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배신자라고 울부짖었다. 주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기자들은 이 재벌 사상 초유의 아들의 고발을 전송하기 바빴다. 강지아는 텅 비어가는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이겼다. KH그룹을 지켜냈고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버지의 명예를, 가문의 역사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윤하나는 단상 반대편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10년의 증오가 씻겨나간 자리,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없었다.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택한 한 남자를 향한 고통스럽고도 깊은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한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인파 속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승리와 상처, 그리고 함께 짊어져야 할 미래의 무게를 동시에 읽고 있었다. 그 폭풍 같던 주주총회가 열린 지 6개월이 흘렀다. 시간은 상처를 덮고 새로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한 총재의 아들의 고발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KH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지한 이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비리를 도려내고 그 증거를 스스로 검찰에 넘기는 전례 없는 투명성을 보이자 시장의 평가는 충격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이로운 신뢰로 바뀌기 시작했다. 강지한은 여전히 KH그룹의 총재였다. 주주들은 그의 해임이 아니라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을 택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강철의 리더로 재평가받았다. 그는 약속대로 그룹을 밑바닥부터 뒤집었다. 강만호를 비롯한 올드보이 세력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 빈자리는 윤리와 실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KH는 아팠지만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었다. 강지한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해 자정에 끝났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만을 입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을 지나는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그림자에서 고독이 아닌 결단과 책임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얼음의 성에 홀로 앉아 있는 왕처럼 보였지만 그 성의 문은 이제 굳게 닫혀 있지 않았다. 윤하나는 그 폭풍이 지나간 직후 KH그룹을 떠났다. 그녀가 그곳에 남을 이유는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그녀의 사랑은 증오의 잿더미 위에서 너무나도 아프게 피어났기에 그 상징적인 공간에서 계속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지안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한 세진정밀 피해 보상금의 대부분을 종잣돈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서울의 번화가가 아닌 오래된 법원 근처의 작은 골목에 사무실을 열었다. 그녀는 빚, PL, 프로피트, 러스이라는 이름의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PL은 회계 용어인 손익을 뜻했지만 그녀에게는 진실의 이익과 거짓의 손해 Profit of Light, Loss of Light를 의미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과거 그녀의 아버지처럼 거대 자본의 불법적인 MA와 기술 탈취로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률 및 재정 지원.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꾼 것이다. 초겨울에 해가 짧게 저물어 가던 저녁, 하나의 작은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난해한 법률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총재 비서실의 화려한 통유리창이 아닌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고 연기하지 않았으며 숨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유나나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누군가 가볍게 노크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경계하며 일어섰을 때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완벽한 다크 그레이 코트, 흐트러짐 없는 모습, 강지안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님을 증명하듯 김 비서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총재님, 그녀가 놀라 입을 열자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서는 총재가 아니지. 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낡은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많은 말을 삼키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6개월 만의 만남이었다. 그들은 가끔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한 것은 주주총회 이후 처음이었다. 강지아는 그녀의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건 파일들, 빼곡하게 적힌 화이트보드의 일정들, 그의 거대한 총재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KH의 그 어떤 사무실보다 치열한 정의감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세진 정밀이라는 글자가 적힌 낡은 액자에 잠시 머물렀다. 바쁘게 지낸 모양이군.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총재님만큼은 아니겠죠. 하나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 커피는 좀 쓸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컵을 들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사건 파일로 눈을 돌렸다. JS 테크 기술 유출 의혹. 또 다른 세진정밀이 될 뻔한 회사였다. 아직도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책이자 끝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인정이었다. 하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길다는 건 그만큼 빛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총재님께서 KH에서 빛을 만들고 계시듯 저는 이곳에서 제 빛을 찾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두운 골목길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자와 목표물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딛고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동지이자 그 무엇보다 깊은 이해로 묶인 연인이었다. 강지안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유나나.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KH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어. 과거를 청산하는 건 생각보다 더 지독한 일이었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였다. 네가 필요해. 그 말은 KH그룹의 총재로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강지안이라는 한 남자가 자신의 상처를 유일하게 알아봐준 유나나라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강지안의 눈이 흔들리는가 싶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당신이 이곳으로 오면 됩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그의 고독이 아니라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임을 알았다. 당신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없을 땐 제가 당신의 성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숨을 쉬고 싶을 땐 언제든 이곳으로 와요. 여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니까. 강지아는 잡힌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가장 위험한 변수였고 동시에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는 복수하려 했던 그녀에게 빠져버렸고 그녀는 그 복수를 완성하는 대신 그의 상처를 끌어안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당겨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10년의 증오와 복수, 배신과 용서, 그 모든 격동의 시간이 그 한 번의 입맞춤으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것은 상처 위에 핀 꽃이었다. 지독한 겨울을 견디고 서로의 아픔을 걸음 삼아 마침내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꽃.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무실의 낡은 형광등 불빛이 그 어떤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더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들의 새로운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